지난 1일 당진에서 코로나19 확진자 3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지난 30일 당진시청에서 당진시 민선 7기 3주년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당진 골정지에 연꽃이 피기 시작해 다음 달까지 만개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휴가철에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진 외목마을 해수욕장과 난지섬 해수욕장이 7월 10일 개장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IB 뉴스 김효영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 전해드립니다. 최근 수도권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과 변이 바이러스 감염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당진에서도 지난 1일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지난 1일 당진에서 코로나19 확진자 3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누적 확진자는 394명으로 늘었습니다. 시에 따르면 392번 30대 확진자와 393번 아동 확진자는 무증상이었지만 당진 391번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자가격리 중에 확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394번 40대 확진자는 타 지역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시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은 후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편 당진시에는 지난 1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시행되면서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내에서 사적 모임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수도권에서 집단 감염과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도 나타나고 있어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30일에는 당진시 민선 7기 3주년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김홍장 시장은 그동안 이뤘던 주요 성과를 제시하고 앞으로의 시정 운영 계획도 밝혔습니다. 김홍장 당진시장이 30일 당진시청 해나루홀에서 열린 민선 7기 3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앞으로의 시정 운영 계획을 밝혔습니다. 17만 당진 시민을 위한 더 큰 도약, 살맛나는 당진을 기치로 내걸고 출범한 민선 7기가 어느덧 3년의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김 시장은 민선 7기 분야별 주요 성과로 읍면동 주민총회 개최, 선도적인 지속가능 발전 정책 추진, 251개사 기업 유치, 충남 최초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선정 등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종합체육센터 건립사업 중앙투자심사 통과, 송악복지관 준공, 무상교통 시행과 3년 연속 도시재생 뉴딜 및 어촌 뉴딜 300사업 선정 등도 제시했습니다. 이후 감염병 확산과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 기상이변으로 인한 탄소사회 종말 가속화 등 현재 우리 사회가 새로운 역사의 변곡점에 서 있다고 진단하며 현재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밝혔습니다. 이어 민선 7기 후반기 주요 역점 사업 브리핑에 나선 이일순 기획예산 담당관은 마을자치 전면 실시와 지속가능 당진 모델 구축,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 및 충청남도 체육대회 성공 개최 등을 제시했습니다. 연암 박지원 선생의 애민정신이 깃든 당진 골정지가 연꽃으로 물들었습니다. 연꽃은 다음 달까지 만개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휴가철에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매년 초여름이면 수면 위로 서서히 피어오르는 연꽃. 당진 면천면 골정지에도 연꽃이 활짝 피기 시작했습니다. 연못 위로 가득한 초록잎들은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의 시름을 달래주는 듯합니다. 골정지 한가운데에는 하늘과 땅 사이에 한 초가지붕 정자를 의미하는 건곤 1초정이 자리하고 있어 아름다움을 더해주고 있는데요. 1797년부터 1800년까지 면천군수로 지낸 연암 박지원이 세운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 정자는 일제강점기에 소멸됐지만 당진시가 2006년에 1억 6천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복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달 초부터 피기 시작한 연꽃은 다음 달까지 만개해 장관을 이룰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감염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나들이 시에는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실천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해안의 대표 일출 명소로 알려진 외목마을 해수욕장과 비대면 안심 관광지로 선정된 난지섬 해수욕장이 7월 10일 개장됩니다. 여름철 가족 단위 피서지로 주목받는 당진시 외목마을과 난지섬 해수욕장이 7월 10일 개장합니다. 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외목마을 해수욕장 진입로 2곳과 노비도 선착장에 검역소를 설치하고
안심콜 운영을 통해 해수욕장 방문 이력을 관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올해는 발열 스티커를 활용해 비대면 방식의 체온 측정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더불어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사 행위 및 야영과 불꽃놀이 등은 금지되며 해수욕장 내 텐트 등을 강력하게 단속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외목마을과 난지섬 해수욕장은 7월 10일부터 8월 22일까지 44일간 운영하며 개장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입니다. 시 관계자는 해수욕장 질서 유지와 방역 체계 구축을 위해 관광객들의 협조를 당부하며 안심하고 쾌적한 휴가를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진시의 아동 급식 지원비는 보건복지부 권고 금액보다 적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당진시는 충남도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7월부터 기존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5,000원이었던 당진시 아동급식 지원비가 7월부터 6,000원으로 인상됩니다. 앞서 당진시의회 김명회 의원은 지난 11일 여성가족과를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당진시가 아동 친화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아동급식 지원비가 5,000원인 이유에 대해 지적한 바 있습니다. 2021년 보건복지부의 아동급식 권고액은 6,000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성가족과 홍승선 과장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산시와 공주시는 추가로 비용을 높여서 지급하고 있고 나머지 시는 5,000원으로 균일하게 지급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3개월 전부터 복지부에서 인상 부분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었다며 7월부터 6,000원으로 인상할 계획임을 전한 바 있습니다. 한편 여성가족과 관계자는 복지부의 권고에 따라 충남도와의 협의를 거쳐 7월부터 아동급식 지원비를 6,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며 아동지원센터와 취약계층 중에서도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들에게 급식카드를 통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단법인 당진지역 사회연구소가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당진 복지 생태계와 과제에 대해서 기획포럼을 개최했습니다. 2021년 제1차 사단법인 당진지역 사회연구소 기획포럼이 30일 당진 종합복지타운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됐습니다. 토론회는 코로나19 이후 당진 복지 생태계 변화와 과제를 주제로 열렸으며 김창희 당진 남부사회복지관장과 김민정 당진시 건강가정지원센터장이 발제에 나섰습니다.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고일환 충남사회서비스원장과 김세진 당진지역 사회연구소 연구위원, 당진시의회 서영훈 의원과 김영구 당진문화복지국장이 토론자로 나서 코로나19 속에서도 시와 의회, 사회복지기관과 단체 등이 함께 당진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온라인 생중계에 참여한 한 시민은 코로나19 속에서 시민들의 복지 욕구와 복지 현장 상황을 잘 알 수 있는 토론이었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당진시가 지난 24일 7월 1일자로 단행되는 2021 하반기 정기 인사를 예고했습니다. 당진시가 지난 24일 2021 하반기 정기 인사 발령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5급 이상은 14명, 6급 이하는 218명이며 발령일자는 7월 1일입니다. 5급 이상의 경우 경제환경국장의 한광현 기후에너지 과장이, 문화복지국 평생학습과장의 김진호 자치행정과 시정팀장이, 송화급장의 이운영 문화체육행사기획단 행사기획팀장이 승진되는 등 14명의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6급 이하의 경우에는 근속승진 2명, 승진 49명, 휴직복직 17명 등을 포함해 총 218명의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한편 충남도도 하반기 정기 인사를 단행해 이건호 당진부시장은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복귀했고 윤동현 계룡 세계군문화 엑스포 조직위 사무총장이 당진부시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지난 29일에는 당진시의회 제83회 정례회가 진행됐습니다. 5명의 시의원들은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입법활동을 펼쳤습니다. 당진시의회가 29일 제83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김기재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장애인 가족 복지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우리시의 경우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가 없는 상황으로 안정적인 예산 지원과 시 차원의 돌봄 및 휴식 지원 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후 5명의 의원들이 각각의 조례안을 발의하며 활발한 입법 활동을 펼쳤습니다. 김명회 의원은 당진시 문화진흥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서영훈 의원은 당진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김명진 의원은 당진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으며 윤명수 의원은 당진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 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임종옥 의원은 당진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들은 본회의에서 가결돼 5일 이내 집행부로 이송될 예정이며 집행부로 이송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포돼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당진시가 주민들의 생활 환경 개선 등을 위해 국회에 화력발전세 세율 인상을 건의하는 서한문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진시가 화력발전세 세율을 인상하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나섰습니다. 시는 지난달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화력발전세 세율 인상을 건의하는 서한문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석탄 화력발전소는 수력이나 원자력에 비해 다량의 대기오염물질을 발생시키고 이로 인한 농작물 피해도 심각하지만 화력발전의 표준세율은 0.3원으로 수력이 2원, 원자력이 1원인 것에 비해서 낮은 수준입니다. 서한문에는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연간 17조 원에 달하고 주민들은 전력수급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건강권과 환경권의 침해 등 각종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주민 생활 환경 개선과 지역개발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세율 인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대전고용노동청이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 불법 파견 노동자들의 직접 고용을 명령하고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현대제철은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월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의 불법 파견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명령과 함께 과태료 73억여 원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제철은 경영상의 어려움과 관련 소송 진행을 이유로 노동자들의 직접 고용과 과태료 납부를 미루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에서는 당진제철소에서 직접 고용을 이행할 경우 타 지역 공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미룰 가능성이 있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추가 근로감독을 촉구하는 진정서가 접수돼 현대제철에 근무하는 다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불법 파견 여부를 조사할지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진시 농민회가 지난 24일 당진시의회 앞에서 행정사무감사 현장 방청 거절과 관련한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 당진시 농민회가 24일 오전 10시 당진시의회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 앞서 당진시 농민회는 지난 17일 오전 당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현장 방청을 요구했지만 코로나19 방역 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본회의장에 무단으로 들어가면서 행정사무감사가 중단된 바 있습니다. 당진시 농민회는 약 4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무엇이 구리길래 농민방청 불허하나, 농업행정감사 감시하는 농민이 범죄자냐, 겉으로는 코로나19 위험, 속으로는 부실감사 공개 등의 플랜카드를 걸고 규탄대회를 이어갔습니다. 17일 날 유독 농업 관련 기관 감사가 있다 해서 당진시청의 농정이 올바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회가 잘 감시하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또한 결의문을 통해 의정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행정사무감사장의 자유로운 출입을 보장할 것과 17일 있었던 농업 관련 기관 행정사무 감사 내용에 대해 농민회에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할 것 등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당진시의회는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부득이하게 시민들의 방청을 제한하고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온라인 생중계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